근데 애가 이해는 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근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얘가 이쪽에 앉았는데 여기 느낌 이상한 거죠. 제가 딱 보니까 표정이 되게 애매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을 이렇게 하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왜 그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업 듣다가 보니까 정자단지 그렇게 만나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도 그거 한 거예요? 했지 하니까 나왔지. 엄마 아빠도 여자고 사람이고 사랑하니까. 네, 또 수업을 들어요. 한참 지나도 또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는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면 누나도 태어나고 저도 태어나요? 4살 때 오는데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그래서 그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친구야 너가 머리 복잡하면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돼? 안 돼? 뭐 안 되나 보지 뭐 되나 보지 뭐 넘어가. 지금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좀 그 인지에서 해소해낼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잖아요. 6학년쯤 되면요. 그때는 억지로 이해하려고 해요. 뭐 엄마 아빠 사랑해서 했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저는 좀 놀래요. 네. 그래서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 그러면 그게 들어가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엄마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엄마도 당황하거든요. 그죠? 이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이게 당연히. 그래서 오히려 되게 애매해져서 어머님이 성과 관련해서는 애매한 답변만 하는 그런 시간만 계속 보내게 돼요. 그래서 굳이 아이가 소화가 안 되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그 다음에 모르는 척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몰라요. 정자 어디서 만들게? 만드는 정자는 어디서 나오게? 아기는 어디서 나올까? 몰라요. 아니 오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 까먹었어요. 뭐 이래요. 모를 수가 없는데 까먹었어요. 뭐 이래요. 그리고 이때 이게 뭐냐면 성에 대한 인지가 조금씩 이루어져요. 성이 뭔지 아니까 모르는 척 뻥쳐요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계산이 돼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성은 성기예요. 그러니까 성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느낌은 그냥 죄다 변태예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얘들아 여자면 사춘기가 오면 가슴이 발달하면서 변태야 뭐 이래요. 아니 요즘 가슴이 발달하는 게 사실이니까 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고안에서 고안 발달하면서 털이 나기 시작 변태고 왜 말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과 정말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성하면 죄다 변태. 이런 시기가 5, 6학년 많아요. 아들 꼬추에 털 났어. 다 알아요. 그래요. 대번 제가 대답 없는 시기. 이때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아들 뭐 여자친구 생겨?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대답이 없어. 뭐 사춘기 왔어? 뭐 몸전에 뭐 요즘 많이 한다는데 뭐 야동 뭐 요즘 문제 많지 않아? 대답이 없어. 그냥 사춘기. 사춘기구나. 이 시기 때 아이들한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은 몇 개 없어요. 그냥 왜? 막 이런 말만 다 사춘기구나. 이렇게 다 왔구나. 그래서 네 번째 뭐지? 아는 척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남학생들 교육하러 가면은 얘들아 오늘 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뒤에서 이제 웃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성격해야지 저 다 알아.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미 사춘기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 성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위를 해봤다거나 아니면 음란물을 통해서 성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안다고 믿고 있거나 또래를 통해서 많이 뭔가 교류하고 있거나 중등 이상 되면 실제로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막 컨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성격하고 막 하면서 콘돔 써야 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외쳐요. 그래 꼭 써!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딱 콘돔 한다, 피 만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아는 척 하거나 뭐 저도 하고 아직까지만 대충 뭘 이제 하고 있구나. 성에 대해서 뭔가 활동하는 거나 야동도 보는 것도 활동이죠. 이성교제를 해봤거나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초등 친구들은요, 요런 애들 요런 섞여 있어요. 말 많은 애가 모른 척하는 섞여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런 애들 막 섞여 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이런 애들 섞여 있어요. 네. 대부분 사춘기 막 시작되는 시기부터 중년까지는 확실하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성과 관련해서 아이와 소통하는데 자녀가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면 이 정도 시기구나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좀 습득하는 이제 대부분 사춘기라고 하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대부분 4학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는 사춘기 주제인 성교육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부터 중년까지 쭉 성에 대해 습득하는 형태를 보면요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은 일단 몸이 변해요. 남자들도 이제 중1만 되고요 6학년 중1만 되고 이제 음모가 막 나잖아요. 몸이 막 변해요. 자신이 보니까 막 여드름도 나니까 몸도 막 관찰하고 막 만져보고 막 해요. 그럼 발기되면 성기도 막 만져보고 느낌 찾고 하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13세, 14세부터는요 12, 13, 14세는 여자애와 남자애가 몸이 다르게 커요. 여자애들 가슴 발달하고 골반 넓어지고 남자애들은 키가 커지고 근골격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등만 되면 복식이 달라집니다. 여자애들은 이제 치마를 입기 시작하고 머리를 많이 기르기 시작하고 여성 용품들을 쓰고 남자애들은 또 남성의 양식들을 많이 갖춰가요. 근데 초등 때와 다르게 이 사춘기 시기부터는요 다르니까 궁금해져요.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궁금하다요. 초등 친구들한테 여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남자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반 학교 여자애들 어때?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 깡패다, 조폭이다. 얘들 여자에 대해서 왜 배울까? 그러면 약점을 찾아서 싸울 때 이겨야 되니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어디를 때리면 약하다. 이런 거 막 지들끼리 유튜브에서 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척의 대상이거든요. 사춘기 시작되면서부터는 어때요? 다르니까 궁금해. 다르지? 궁금하다. 가까워지고 싶다. 또래가 뭐냐면 같은 남자이라 하더라도요. 같은 학년이지만 개인차가 좀 심해요. 약간 형 같은 애 같은 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게 심해져요. 여자들도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막 누가 좀 예쁜 애, 좀 날씬한 애, 그런 애들 있어요. 막 눈이 예쁜 애, 막 이런 거. 남자들도 키가 큰 애, 막 농구 잘하는 애, 막 신발 크기도 막 다르고 막 그래요. 비교하는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또래 간의 호기심도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같은 남자인데. 그러면서 이 사춘기 이후부터는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단순히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욕구로 바뀌어요. 왜냐면 다르니까 궁금하다. 엄마 이거 접근. 어때요? 만져보면 무슨 느낌일까? 닿으면 무슨 느낌일까? 첫 키스는 무슨 느낌? 이게 막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등만 돼도 막 첫 키스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뽀뽀하면 무슨 느낌이야? 여자애들이 뭐 물어보고 그러잖아. 그 행위가 되게 궁금해요. 닿으면 무슨 느낌일까? 그러니까 성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야한 상상도 되는 둘이서 이러고 하면 되게 야하겠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야하겠다.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서 행동이 되죠. 그리고 사고는 흥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몸의 반응으로 자위를 시도한 친구도 스물스물 많아지고요. 중등부터는. 그리고 이제 음란물도 많이 보죠. 그래서 여성을 배우는 것 같고, 여성 알려주는 것 같고, 여성의 몸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성 교제도 가능합니다. 이 사춘기 시작되면서부터는요, 남자애들이 반응해서 이성 교제가 가능해요. 초등 친구들은 이성 교제를 잘 못해요. 왜? 실패를 많이 해요. 왜냐면 6학년만 돼도 여자애들 사춘기가 많이 오거든요. 6학년 여자애들은요, 딱 보면 중학생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발렌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쪽지 편지는 여자애들이 다 챙겨요. 남자애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나 해서 여자애들 막 초콜릿 막 챙겨서 준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은 좋다고 막 먹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야, 너 왜 나 안 줘? 그럼 이제 남자애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누가 나 초콜릿 갈래? 그러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야, 중학생들이 달라져요. 얘가 빼빼로 데이를 챙겨요. 빼빼로 데이를 사가지고 여자애들 막 주고 막 너도 가져가고 막 줘요, 남자애들. 핑퐁이 되니까 이게 이성적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죠. 또래에 관한 성적인 주제로 주거니 받거니로 대화가 돼요.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얘기하면서 남자들의 성문화, 남자들의 문화 이런 것들 중등부터 스르게 남자 이런 거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형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보다 이제 또래의 친구들. 대표적인 섹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6학년들도 좀 있어요. 성경을 나가면 남자애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해요.
학교를 가더라도요. 그러면 얘들아 성격해야지 이러면 저쪽에 남학생이 쌕쌕 해요. 남 친구 주변 친구가 뭉치면 막 웃어요. 우리 선생님 나가다 들어와서 너희만 장난치지 마. 그럼 남자애가 뭐라고요? 선생님 섹스는 끝이 성별인데요. 이래요. 그 누구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저 친구가 지금 성별을 외친 거니? 그 말이면 아니에요 라고 해요. 그럼 저 친구 저 단어 어떻게 썼니?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야한 단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런 단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써요? 야하게 주거니 받거니 있기 때문에 섹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들어와요? 야한 단어로 쏙 들어와요. 그래서 얘들아 성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러면 네 알아요 그래요. 뭐 아는데 그러면 이 섹스라는 단어를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야한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하는 거야. 그게 뭔데 그러면 시오 첵스 잭스 야스 이상한 얘기 막 만들어요. 이렇게 이 성에 대한 태도를 습득한다는 게 뭐냐면요. 친구 학교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툭 던지면서 야하게 대한다. 이게 성 태도예요. 성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갖춰가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몸이 변하면서 사회 주변 인지하면서 욕구가 생기고 뭔가 경험하고 습득해 나가요. 자신만의 뭔가 성태도와 의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성에 대한 교육이나 성을 주제로 하는 시간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습득해 나가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잘 정리해 줘야 돼요.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동이 뭔지 모르게 하고 섹스가 뭔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야동이든 섹스든 건강한 방향으로 알고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동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애가 있고 야동은 조심해야죠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야동 자체를 모르게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의식과 태도, 성의식은 간단해요. 성은 소중한 것 같아요. 성은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은 야하죠. 이런 걸 성의식이라고 하죠. 뭐 여성은 이런 것 같아요. 남성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성태도는 그에 대한 태도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성관계시 임하는 태도, 내가 남성을 대하는 태도, 교류할 때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성하는 데는 이 크게 발달과 성숙의 이 두 가지 다리가 필요한데요. 이 성숙은 본인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냅둬도 커요. 호르몬 영향받고 정서 발달하고 몸이 커요. 근데 발달은 다릅니다. 발달에 따라서 성의 의식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고요. 고착될 수도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성하는 야한 농담만 툭툭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란한 놈만 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발달은 교육에 의해서 또는 사회 문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 확장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퇴행하기도 하고 고착되기도 하고 막 달리는. 근데 이제 뭐 교육은요, 뭐 성교육 및 학교 교육도 있겠죠. 혹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요. 사회 문화는 그겁니다. 국가 문화, 정서, 또는 종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은 가정 환경, 혹은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발달이 잘 되는 아이들은요, 괜찮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잘 발달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어머님들 아시지만 주변에 보면 이제 발달 장애나 지능 장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발달이 잘 안 돼요. 몸은 이제 커요. 그러니까 성의 반응, 신체 반응이 있는데 발달이 잘 안 되니 사회적 기능이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푹 옆에 있는 여학생 찔러보거나 마음에 든다고 확 머리카락 만지거나 혹은 지하철에서 확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친구가 그죠 마음과 그죠 지능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성에 대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하면 발달이나 지능이 좀 그죠 그럼 좀 어려운 친구들의 이런 행동들은 조금 다시 바라보고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친구들 중에 보면 약간 경계성 장애나 그죠 약간 그죠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나 이런 애매한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간혹 이제 여학생 옆에 있는 여학생이 허벅지 꼭 눌러보거나 머리카락 잡아보거나 냄새 맡아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여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좀 다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춘기는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사, 마음의 정서라고 해요. 마음에 봄춤이에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분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접어들면요, 애가 봄바람을 막 부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괜찮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막 설렁설렁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다, 궁금하다,
화끈하고 이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이쁘게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예쁘게 연애하는 청소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못된 방식이거나 혹은 조금 숨어 살려고 하거나 오히려 혼날까봐 그죠? 은밀한 방법, 시도하는 방법이 시간 안 오히려 돼, 누나들하고 예쁘게 들어가. 교육하는 게 떡볶이 여성을 잘 먹고. 배우고 관계 능력을 잘 형성해 간다고 시원하게 하거든요. 가고. 그래서 예쁜 사춘기를 잘 보내도록 어른들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자 같은 역할. 근데 이 CCTV가 남성성을 있고. 비대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꼽는데 그게 남성성과 음란물입니다. 이 남성성 자체를 나쁘다고 설명하진 않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건 바뀌지 않는 젠더. 학교에서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될 때는 이 젠더를 기반한 이 사회적 폭력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는데 오늘 그 내용은 아니고요. 만국에 뿌리 깊게 있는 남성의 젠더를 우리가 전통적인 남성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남자는 힘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아요. 남자는 씩씩해야지. 남자는 울면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울어요? 3번입니다. 그게 남자 눈물이 납니다. 이런 즉 남자는 강해야 이런 것들이죠. 그 남자는 힘. 그 보면 보게 아이한테 물어본 답변들인데 근육 또 이제 음경 크기 이런 거꼭 나와. 화나. 왜냐면 이 남자들 사이에서 과시의 대상이에요. 음경이 큰 거는 남자들 사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왕꼬추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묘사하는 건 성희롱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남자는 어때요? 표정이? 내가 왕이라고. 아, 나 웃겨. 부담스러워하잖아. 과시 대상이 된 거예요. 남자라 이거예요. 부와 명예. 남자들은요 명예에 목숨 걸어요. 평판에. 중학생만 그래요. 야너 무슨 중 한번 다녀? 나 세종의 무슨 중? 너 걔 알아? 이래요. 못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지 알아? 이러잖아요. 여기 목숨 걸어요. 근데 성격은 그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남자다운 성격에는요 유일하게 허용되게 분노와 화입니다. 이 성격은 여성성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취하는 감정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망하면 갑자기 버럭 화내고, 답답하면 버럭 화내고, 짜증나도 화내고, 우울해도 하면서 화내고 그죠. 그렇게 습득이 되다 보니까 남성이 중년 이상 넘어가면 감정 표현이 어렵대요. 그 남자들의 우울이 많이 온대요. 교육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성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바로 적극성입니다. 남자는 성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가 중등 교육 가다가요. 아이들한테 중간중간 물어봐요. 왜 중등만 돼도 이거 막 습득하거든요. 얘들 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막 웃어요. 알죠? 선생님 요즘은 고양이 보고 갈래? 막 이런 거예요. 고양이 왜 봐? 고양이 보러 갔는데 여자 집에 고양이가 없대요. 그리고 짠 내가 고양이 이런 거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막 그렇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간대요 거기서.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공원에 있는데 여기 옆에 남녀가 대화를 나눠 들려. 여자가 남자한테 라면 먹고 갈래? 남자가 아니 안 먹을래 하더니 집에 가. 그럼 너는 그 남자를 제 물어봐요. 너희들은 그 남자가 어때 보이니? 근데 이제 욕이 좀 나와요. 뭐 병신이다. 뭐 눈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친구 정도처럼 분명 3일 뒤에 헤어진다. 헤어질 것이다. 곰탱이다. 이래요. 왜요? 남자는 성에 대한 여성의 제한에 성에 대한 제한에 거절하면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취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 남자들이 거짓말도 많이 쳐요. 대학생 되잖아요. 남자 특히 몰려 있어요. 여자친구 생겼다네. 얼마나 됐어? 그래. 100일 넘었지. 오,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요? 했어 안 했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여자친구와 관계를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 좀 신중할 수 있죠, 여성이. 그래서 한 100일 동안 그냥 잘 이쁘게 데이트하면 지냈어요. 성 접촉은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남자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뭐 했어, 이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고 말하면 분명 그때는 여자친구 머리 없어요. 남자들밖에 없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때 보일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말을 못해요. 애매하게 돼요. 뭐 할 건 다 했지만 뭘 물어봐. 척을 많이 해요.
버리는 척, 센 척, 그죠? 있는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되게 많이.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걱정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우리 아들이 여성 어떤 제안을 하거나 접근을 했을 때 순간 남자답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보이거나 선택들을 할까봐 조금 우려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공의 거절이 없어요. 무조건 예스 해야 돼요. 성공이 없죠. 왜냐면 내가 성인이니까. 그리고 무능력한 어린 나이가 없죠. 나이 어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남자들. 너 몇 살이야? 먹을 만큼 먹었다. 그리고 남녀성이 강하고요. 비대하면요. 사과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한다고. 왜냐면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구분이 있는 걸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과를 안 해요. 오히려 더 찍어 누르려고 해요. 와 하면서. 그죠? 그리고 첫 경험이 없어요. 너 첫 경험 언제야? 그래?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언제지? 없는 거. 근데 여성에겐 첫 경험이 되게 의미를 많이 가져요. 나 첫 경험이야. 남자들이 나 첫 경험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나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눈물 걸고 남자들이 죽어도 듣기 싫은 이 말이에요. 여자 같다, 나약하다, 여자의 마마 보여. 이게 발작 버튼이에요. 이 말을 하면 남자도 와 그래요. 마마 보이지? 그러면 와. 동물에 대한 동심을 마마 보여. 고자 이 말 듣기 싫어서 어때요?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적극적이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 동안 안 해봤어? 너 여자야? 쫄거야?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함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대도 많아요. 중국대도 스물스물 형성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주변에 여성들이 있으면 이게 너무 염려가 되기도 하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란물인데요. 음란물은요 사실 요즘 막 스마트폰을 막 강조하고 인터넷 또래나 염려하고 하지만 사실 저도 많이 이제 디지털 성격 보면 종류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디지털 성격을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음란물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뭘 따라해보거나 뭘 해보거나 그것을 모방하는 대부분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에 기반한 왜곡된 성을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인터넷에서 오가는 왜곡된 정보들 다 음란물에 기반한 것들. 또래 문화, 남성 문화에서 형성되는 이런 왜곡되는 여성과 남성 간의 걸도 대부분 음란물에 기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은 100번 강조해도 101번 더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이 뚫고 막 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머님 영역이 아니에요. 너가 뚫고 보든 말든 그건 중요하잖아. 일단 부모님의 입장이 일관돼야 돼요. 대부분 남자애들한테는 좀 음란을 관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중딩 되면 많이 보고 솔직히 모르는 애도 없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3이 되더라도 음란물은 아니다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다 컸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음란물은 아니라고 하셔. 이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절대 있어는 안 되는 말이 어떻게 막 문제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음란물 나쁘지 조심해야지. 근데 아버님들께서 간혹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아들이 남자는 그럴 수 있어. 면죄부를 빵 찍어줘. 그럼 어렵게 문제인식했던 것들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문제인식 없이 편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하거나 그런 걸 합리화할 수 있는 표현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은요, 저는 초등, 중, 고등 스마트폰 어떻게 막 성격해봤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생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요, 또래 문화도 중등 또래 문화, 고등 또래 문화 하면 남성 문화를 가기도 하지만 음란물도요, 청소년 시기 때 보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요? 성인까지 가는 거예요. 음란물.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물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음란물 너무 중요하고요. 그 성인들 남성들 중에서는 음란물을 안 보기만 노력하는 모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물과 멀어졌을 때 오는 효과가 있어요. 성생활도 만족스럽고. 근데 그 성인들도 그런 몸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성인들도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너 보지마 한다고 딱 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은요, 우리가 이제 그냥 보겠거니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음란물에 대한 문제인식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란물은 몸, 마음, 성기를 병들게 해요. 성인 남성들도 잘 몰라요. 내가 이게 성관계나 성생활 좀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 음란물에서 발생된 문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좀 안 보려고 노력하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음란물 성인 남성들도 음란물 열심히 보고 성관계할 때 만족도가 음란물 안 본 상태에서 성관계하고 얻는 만족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음란물 안 보고 할 때 훨씬 높다는 거예요. 만족, 사정식 만족도, 관계 만족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친구들은 더 모르죠. 왜? 성인은 성관계라도 가지만 청소년 친구들 대부분 음란물 자극하고 끝나요. 계속 음란물 자극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그렇게 중1부터 고등학교 고3까지는 6년이에요. 열심히 성인들도 계속 보겠죠. 그래서 몸만 성에 보면 몸은 안 좋은 습관 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많이 하면 안 좋아요라는 게 음란물과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란물을 보면 또 반응하고 자극하고 빠르고 강하고 세게 자극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이 되는데 이건 당연히 성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식으로 성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마음이 병든다는 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데요. 쾌락에도 종류가 있죠. 자연스럽게 경험된 쾌락 또는 즐거운 식사에서 오는 쾌락 이런 것들은 건강하다고 봐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더 과한 것들을 원하게 하는 갈망을 갖게 하는 쾌락을 갖다. 그게 이제 알코올 또는 마약 그리고 도박 그리고 음료 더 강하고 더 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병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관계와 음란물의 괴리감이 높아진다요. 음란물 보이는 게 나는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해야 돼요. 실제 성관계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만족도가 떨어지죠.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 만족도를 끌어올려서 내가 성생활 실제로 시작했으니까 수준이 올라와서 평균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그 끝줄부터 내려요. 더 강하게 만족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만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란물을 모방하는 형태를 더 많이 취해요. 음란물만큼 그 정도 수준만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나 파트너에게 내가 야동에서 봤던 자극적인 그 행위를 해보자고 하거나 시도하거나 혹은 양심이 있어서 그게 좀 안 들었대요. 그것이 대상은 물색하죠. 돈 불법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촬영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란물화 시키는 거예요.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생활을 촬영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음란물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촬영하면서 어때? 내가 그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음란물 정도 수준의 내가 성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매우 위험하죠. 왜곡이에요. 잘못된 방식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기도 대부분 이제 의사분들도 말하죠.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발기가 풀리는 거죠. 몸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로 풀리는 발기 구조 또는 사정시 만족도가 떨어지는 지루 또는 조르러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은 당연히 왜곡되죠. 여성은 이래야 음란물 나오는 여성이 최고예요. 근데 결혼한 여성과 음란물 연애한 여성이 구분이 돼요. 왜? 결혼은 조건 중에 양육이라는 옵션이 붙어요. 아이를 잘 키워야 되거든요. 둘이서. 그러니까 음란물 속 여성은 아닌 거예요. 그 연애할 여성은 좀 달라요. 양육이 없거든요. 즐기는 게 목적. 그러니까 연애는 이런 여자, 결혼은 이런 여자. 그 여성 간에 많이 왜곡되죠. 그게 합의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그리고 남성성, 마초남. 음란물에 나오는 남자가 마초남이에요. 짱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 남자는 이래야지. 이런 게 막 생기고. 모방 행동하면 음란물을 강제 따르거나 몰래 시도하거나 불법적인 방법 또는 힘, 폭력을 사용하면 이건 범죄 형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음란물은요, 인간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 많은 씨앗을 심어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란물은 끝까지 엄마 아빠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일관되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은 얌전한 아이들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범생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경험에서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요 통제가 되게 심해요. 왜냐면 모범생인데 이런 문제 터져서 왔어요 해서 만나보면 통제가 되게 심한 거예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들키면 안 되고 성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욕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차라리 티가 나면은 어른들이나 사회에서 조금 관리를 하죠.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니? 이건데 모르면 티가 안 나요. 모르면. 그래서 성에 있어서는 아이를 너무 어른들이 너무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너무 아이를 너무 감시, 성에 대한 감시도 너무 과하면 아이가 병들어요.
그리고 죄책감. 그래서 CCTV처럼 아예 이렇게 막 확인하는 것보다는 등대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내가 살아온 이 세월이죠. 인생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방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가 아니라 이 방향이다. 그래서 막 돌든 그냥 약간 천천히 가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간 지나면 거기 있어요. 넘어가려고 하면 빵 신호 알려주면 돼요. 근데 CCTV는 달라요. 병들어. 애들이 이상한 거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판단과 조절 능력 키우는 게 되게 동시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족을 느껴야 돼요. 내 삶에. 예. 자기도 저는 만족스럽고 저는 제 연애도 만족스럽고 남자들이 그게 있어야 돼요. 내 성생활도 만족스럽고 자기만 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이게 막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항상 뭔가 막 죄짓는 것 같고 눈치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근데 뭔 또 해보고 싶은데 몰래 해야 돼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동시에 배워야 되는 게 원한다고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 너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사귈 수 있는 건 아니야. 너가 좋다고 그 사람이 너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야. 등등의 경계도 다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